오늘 장 어떤 종목 공략해봐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가장 트렌디한 종목 이분과 함께 찾아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네. 기분 좋은 만큼 리뷰 기분 좋게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현 시점 세론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이 공략해봐야 할 때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세론성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무리하실 것 같은데 저는 다음 주만 돼도 또 이 정고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사실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네. 원래 지난주부터 이제 7일쯤 할 거라고 했던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공군 1호기가 6일날 가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체코 국무회의에서 원전 승인이 났고 그래서 체코 보도를 통해서 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다음 주 7일날 가는 건데 네. 제가 볼 때 세론 나오는 이유가 보통 이런 국가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기 마련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공석이고 권한대행까지 또 사퇴했죠. 근데 또 그 권한대행을 하는 부총리까지 또 사퇴했죠. 그러니까는 산업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불확실성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에서는 지금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원전 계약을 승인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아마 산업부 장관이 갈 것 같은데 산업부 장관은 원래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까지 가는 거라서 가서 계약만 하고 오면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 특히나 이 체코 원전은 저는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세론성 매우 나왔겠지만 저는 세론보다도 올라갈 수 있는 매수가 더 크다 보는데 실제 우리가 1월 달에 지금 이 올라갔을 때 보시면 네. 이거는 체코 원전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이건 트럼프의 스타게이트. 그러니까 아. 이 AI로 인해서 이 결국 그 원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스타게이트가 발표되면서 올라갔던 건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올라갈 것도 체코 원전은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관세 협상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트럼프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더 확실하게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할 거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에너지 믹스 정책 준비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더욱더 원전이 중요해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외와 국내의 원전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세론성 매물을 좀 소화하고 나면은 결국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매수 관점은 벌써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원전은 좀 큰 그림으로 좀 보자.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금 더 큰 그림 그리면서 오늘 현 시점은 매수 포인트로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리뷰 종목 한번 만나볼까요? 4월 17일에 매수했던 이수페타시스 지금 현 시점 큰 폭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향후 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 13%를 목표로 하는 로드맵 제시했다고 합니다.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앞으로가 조금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 계속 가져가 볼까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가장 먼저 올라가고 있죠. 네. 일단 지금 이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 국내 1등이고 세계 2등인데 오늘 보시면 두산도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산 비지의 실적이 또 서퍼가 나왔는데 연간 추정치의 거의 2배를 1분기에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두산과 이수페타시스의 어떤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가장 먼저 증명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통해서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도 확인했고 네. 거기에 소재를 공급하는 두산이나 이수페타시스가 바로 급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시장 반등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바닥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여전히 좀 상승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도 상승하는 폭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큰 수익률 뽐내주고 계셔서 오늘 네. 들어가 볼 종목도 참 궁금해집니다. 네. 앞서서 약간 스포일러를 해주셨는데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종목은 효성중공업입니다. 실적도 그렇고 수주도 그렇고 참 잘 해주고 있는데 네. 또 최근에는 IRA 세액공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실적도 좋고 수주도 좋고 네. 근데 미국 수가 더 좋아서 오. 어떻게 보면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미국 모멘트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 가장 일을 잘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AI 에너지 전환에 전환에 전력수가 폭증하고 있다. 네. 다 알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이유 때문에 특히나 또 관세로 인해서 미국 수출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빠졌던 건데 그걸 뒤로하고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때도 조정이 제일 안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탄소 감축 요구 때문에 이 전기 사용도 많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 AI로 인해서 원래도 지금 많아지는 전기 사용인데 AI 때문에 더 폭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수요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그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같은 경우도 이 송전 배전이 노후화돼 있어서 이게 지금 뭐 단기간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노후화된 원인도 이 신재생만 같이 갇혀 있다 보니까는 점점 더 노후가 더 심해진 거고 뭐 그런 이유가 이제 지난번 LE 산불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송전선의 70%가 25년 이상 됐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 된 전력망이 전체 40%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까지 교체 수가 있는 건데 후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이제 수출 수요가 40%가 이상 나오고 있고요. 유럽까지 들어가고 있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고 네. 어떤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진입장이 높은데 그걸 뚫고 들어가고 있는 게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효성중공업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라갔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지난주부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그냥 다 정전됐던 건데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그 어떤 재생에너지 몰려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정전 일어나기 6일 전에 네. 평일은 우리는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생산하고 있다 막 자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6일 뒤에 정전된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이유를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는 지금 뭐 원전이나 이 석탄으로 만든 에너지 같은 경우는 네. 회전력이 있어서 어떤 어떤 충돌에 좀 괜찮은데 신재생 에너지는 약하기 때문에 좀 터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럽 지역에서 이 전력을 송전받고 있는 건데 그게 끊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정전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신재생으로만 이제 이 에너지 구축하게 되면은 계속 이런 사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부작용이. 네. 또 네. 전력 인프라 쪽도 노후화된 것도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어떤 정전을 보고 이게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고인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신재생이 아닌 원전에 대한 필요성도 더 느껴지고 있는 거고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이 전력 인프라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효성중공업은 유럽부터 미주, 중동, 아시아까지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는데 초고압 변압 차단기를 주로 제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 쪽에서 이제 매출이 가장 많이 들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주문이 40% 급증했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과 유럽을 다 잡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그 주요 고객들과 또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수주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BHI라는 종목이 제가 이제 이 자리 말씀을 드리고 거의 100% 올라간 건데 네. BHI도 실적도 좋고 작년 수주가 1조 이상이었던 건데 지금 이번 연도가 지금 반도 안 지났잖아요. 근데 작년 수주의 이상의 수주를 하면서 지금 누적 수주만 2조 5천 된 거거든요. 효성중공업이 지금 그런 실적에다가 수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가장 대장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실적과 수주가 문제없는 그런 종목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다른 전력 인프라 종목 보시면 네. 조정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올라가고 있는 건데 효성중공업은 실적도 있고 수주도 있다 보니까는 조정이 좀 짧아져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먼저 올라와서 이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는 건데 보통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무서워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돌파한 종목들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효성중공업도 이게 지금 어떤 테마로 올라온 게 아니라 네. 실적과 수주를 보고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어떤 수요를 봤을 때는 또 AI 수요가 확인되면서 이 수요에 대한 부분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6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40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상방 60만 원까지 한번 올려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익률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효성중공업도 얼만큼 또 올라가질지 궁금한데 네. 더 다양한 인사이트 들으려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네. 돼요? 4시 무료 방송이 있는데 지금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기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라든가 반도체 또 원전 또 다 올라가고 있죠. 연휴가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어떤 쪽으로 종목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 시장 상황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휴 이후 가장 트렌디한 시장 전략 우리 매니저님과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